자,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인 정비례하고 반비례 관계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식 세워서 한글식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런데 정비례하고 반비례하고 뭔가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뭔가 좀 헷갈릴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그러니까 2배, 3배 커지면 다른 쪽도 2배, 3배 커지는지를 보는 거고 그러면 정비례가 되는 거고 어느 한쪽이 2배, 3배 커지면 다른 쪽은 뭔가 좀 반대로 뭔가 좀 줄어들어 2분의 1배, 3분의 1배 막 이런 식으로 돼. 그러면 얘는 반비례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정비례 어느 한쪽이 2배, 3배 커지면 다른 쪽도 2배, 3배 커진다. 그럼 정비례지. 정비례면 y는 ax야. 정비례가 아니야. 그러면 약간 반비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뭐 이거는 당연히 x, y라고 놓고 관계식을 구하는 건데 정비례냐 어느 한쪽이 2배, 3배 커지면 다른 쪽도 2배, 3배 커지느냐 그러면 정비례하면 얘라고 놓고 반비례하면은 y는 x분의 a라고 놓고 둘 다 어쨌든 a를 구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휘발유 1리터당 요금이 1950원이야. 자, 그러면 자 1리터에 1950원이면 2리터에는 얼마지? 1950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러니까 1리터에 1950 2리터 됐어. 2배가 됐더니 요금도 2배만큼 늘어나지. 그러니까 이거는 리터당 요금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관계가 되겠어? 정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y는 ax가 되는데 자 봐봐. 이 화살표로 하면 되게 편해. 1리터에 1950이야. 그럼 정비례면 여기에서 여기가 x배가 되면은 여기 다 x리터가 되겠지. 그럼 여기다도 똑같이 곱하기 x가 돼가지고 1950x가 된다. 그럼 얘가 바로 y가 되는 거니까 y는 1950x가 된다. 이렇게 정비례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20리터, 40리터일 때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x에다가 20을 대입하면 39,000원이 나올 거고 x가 40일 때는 78,000원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개념 확인하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넓이가 18 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도록 x개 붙이면 전체 넓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정사각형 타일 하나가 18짜리야. 근데 이 녀석을 x개를 이렇게 막 해서 붙였어. 이렇게 이 x개를 이렇게 쭉쭉쭉쭉쭉 붙이면 넓이가 어떻게 되니? 그럼 자, 이것도 정비례일까 정비례가 아닐까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볼게. 자, 그러면 타일 하나일 때는 넓이가 18이지. 그럼 타일이 2개가 되면 어떻게 돼? 36이 되지. 처음에 18이었는데 이게 2장으로 늘어났더니 이게 36, 2배가 커졌잖아. 그래서 얘는 정비례구나. 어느 한쪽이 2배, 3배 커지면 다른 쪽도 2배, 3배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가 18이고 두 개가 36이었으니까 여기가 곱하기 2를 했더니 여기도 곱하기 2가 됐다. 그러니까 얘는 정비례 관계다. 그래서 얘는 36, 54.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하나였었을 때 18이야. 하나였을 때 18이면 그러면 여기다가 x개를 곱하게 되면 하나였었을 때 18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x를 곱하게 되면 x개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이쪽에다도 똑같이 x개를 곱하면
18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18x가 된다. 그러면 200개 타일을 붙였을 때 넓이는 18 곱하기 200 하면 3600, 360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을 한번 봅시다. 자, 48개 x명 똑같이 나눠 먹으면 y개씩 먹을 수가 있다. 자, 이것도 봐봐. 이것도 문제를 풀 때 x가 한 명이면 한 명이 똑같이 나눠 먹으면 48개가 될 거야. 한 명이 나눠 먹으면 48개가 될 건데 두 명이서 나눠 먹으면 24개가 되지. 어때? 무슨 관계야? 여기가 하나에서 두 개로 2배가 됐더니 여기서는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2분의 1배가 됐지. 그래서 얘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두 명이 나눠 먹으면 한 명당 24개가 되고 세 명이서 나눠 먹으면 16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반비례 관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반비례 관계의 특징은 곱이 일정해. 그러니까 자, 얘도 1, 48 곱하면 48이 되고 2, 48 곱하면 48이 되지. 그러니까 x명하고 한 명당 나눠 먹을 수 있는 x 곱하기 y는 48이 되는 거야.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양변을 x로 나눠주면 x분의 48이 된다. 그래서 얘는 x분의 48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8명이 나눠 먹으면 한 명당 몇 개 먹을 수 있느냐? 그럼 그 8명은 이 8이라는 거는 x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어? y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어? 이 명은 봤었을 때 x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x에다가 8을 집어넣으면 y는 8분의 48. 그래서 6개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자, 1분에 7리터씩 나와. 자, 이것도 봐봐. 1분에 7리터씩 나와. 그러면 자, 우리 2분에는 어떻게 될까? 2분에는 물이 14리터가 되겠지. 그럼 3분에는 어떻게 돼? 21리터가 될 거 아니야. 아, 얘는 2배 커지면 이쪽도 2배 커지니까 얘는 이거는 정비례 관계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4, 21. 그러니까 여기가 x분이 됐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를 얼마를 곱했어? 곱하기 x를 했으니까 여기다가도 똑같이 곱하기 x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x분 후에는 7x 리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7x가 바로 y에 해당되는 거니까 y는 7x가 된다. 그러면 15분 동안 나오는 물의 양은 7 곱하기 15를 해서 105가 105리터가 된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은 240km 떨어져 있는 두 지점 사이를 시속 xkm로 가는데 시간 y가 됐다. 그러면 우리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그러니까 시간은 y가 될 거고 속력은 x가 됐어 있고 거리는 240이었으니까 얘는 이 그냥 형태 자체가 바로 반비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20km로 가면 시간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될 거고
40으로 가면 6이 될 거고 60으로 가면 4가 될 거고 x로 가면 이게 바로 240분의 x가 된다. 그래서 얘도 x분의 240이다. 그러니까 걸린 시간이 3시간이어야 돼. 걸린 시간이 3시간이면 y가 3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 이렇게 나왔었을 때는 이렇게 x자로 곱하면 편합니다. x자로 곱하면 3x는 240이 나오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240을 3으로 나눠주면 8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시속 80km로 가야 한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리터 휘발유를 넣으면 63km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어. 그러면 X리터 휘발유로 Y키로를 가는데 관계식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 잘 봐봐. 우리는 이것도 화살표로 그리면 되게 편해. 7리터를 가는데 우리가 63km를 간대.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가 필요하냐면 1리터야. 1. 그러면 1리터를 갈 때 얼마를 가겠느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나누기 7을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곱하기 7분의 1이라고 하자. 여기에서 우리가 7분의 1로 곱했으니까 이쪽도 똑같이 7분의 1로 곱해주면 돼. 그럼 여기는 1리터에 바로 9km를 간다.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1리터를 만들어 놓으면 되게 편한 게 x리터를 갈 때 하는 게 되게 편해. 왜냐면 1에서 x까지 얼마를 곱했냐면 곱하기 x를 했으니까 여기다도 똑같이 곱하기 x가 돼서 여기는 9x 킬로미터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y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y는 9x다라는 관계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450km를 가는데 필요한 휘발유 양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450은 어디다 대입해야 될까? x에다가 대입해야 될까? y에다가 대입을 해야 될까? x는 뭐죠? x는 지금 봤더니 리터지? 그 다음에 y는 얘가 지금 y였는데 y가 바로 거리가 됐었으니까 y 킬로미터 거리였으니까 450은 y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9x. 그럼 양변을 x를 구하려면 양변 9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양변을 9로 나눠주면 x는 50이 된다. 그래서 필요한 휘발유의 양은 50리터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확인 1번을 봅시다. 자, 용량 20리터인 빈 물통에 매분 2리터씩 물을 넣는데 자, 우리 매분 2리터씩 물을 넣는다. 여기다가 밑줄을 하나 쳐볼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지? 1분에는 2리터를 넣고 2분 동안에는 4리터를 넣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2배 커지면 리터도 2배가 커지지. 그래서 얘는 정비례 관계가 되는 거야. 자, 정비례 관계가 됐으면 이렇게 이 1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럼 여기에서 x분이 됐었을 때는 여기에서 똑같이 곱하기 x를 했으니까 여기다도 똑같이 곱하기 x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2x 리터가 된다. 이러면 이게 식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y가 된다고. 그래서 관계식은 y는 2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x는 분이고 시간이고 y는 용량 리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다. 물을 가득 채운다 이 말은 뭐야? 몇 리터 채운다는 얘기야? 20리터를 채운다라는 얘기인 거야. 용량이 20리터다라고 돼 있으니까
물을 가득 채운다라는 얘기는 20리터를 채운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이 20리터는 당연히 y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y 20은 2x가 되니까 우리는 x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x는 10이 나오겠죠. x는 분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기네 반에서 교실 청소하는데 12명의 학생이 30분 동안 일을 해야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일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12명이 30분 동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전체 일의 양은 둘이 곱해서 예를 들어서 일의 양은 어떤 360이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X명이 청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Y래.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전체가 360분이 우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했어. 한 명이 하면 당연히 얘는 360분 동안을 일을 해야 일을 끝마치겠지. 두 명이 하면 당연히 180분만큼 일을 해야 얘가 360이라는 어떤 전체 우리 그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갔었을 때 X명이었었을 때 걸리는 시간인 Y분을 구해줘라라는 얘기인 거야. 즉, 야, 여기가 2배 커지면 여기는 2분의 1배가 되니까 얘는 반비례 관계라고. 우리 반비례 관계는 뭐라고 했었지 아까? 반비례 관계는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곱이 일정하다. 그래서 x랑 y랑 곱하면 일정한데 그 일정한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360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y를 구하려면 즉 우리 x 곱하기 y가 360이 나왔고 y를 구하려면 양변을 뭘로 나눠줘야 돼? x로 나눠줘야 되겠지? 양변을 x로 나누면 y는 x분의 360이 된다. 그래서 교실 청소를 20분 만에 끝내야 된다. 그럼 20분이면 이 y가 분이고 x가 명이잖아. 그러니까 20분을 끝낸다라는 얘기는 20을 y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x분의 360 일자로 만들고 x자로 곱하세요. 그러면 20 곱하기 x는 360. 그러면 x는 x의 개수인 20으로 나눠주면 18. 그래서 몇 명의 학생이 필요하냐? 18명의 학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빈 탱크에 매분 40리터씩 물을 채우면 25분 만에 찬다. 매분 X 리터씩 물을 넣으면 Y분 만에 가득 찬다. 자, 이게 아까 있는 문제랑 다른 게 몇 분만큼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는 X 리터, 그러니까 1분에 만약에 40리터를 넣는다. 1분에 만약에 40리터를 넣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얘는 2분은 80리터를 집어넣고 이렇게 가니까 이거는 정비례 관계야. 자, 이런 건 정비례 관계인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낸 거냐면 X 리터씩 넣었지. 매분 X 리터씩 넣었어. 그러니까 얘가 매분 예를 들어서 40리터씩 넣으면 25분 만에 가득 찬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25분만큼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1000이 되겠지? 이 1000리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1000리터가 되는 거고, 자, 이게 바로 X가 됐고 이게 바로 Y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 전체 용량이 1000리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해볼까? 만약에 10리터를 10리터 매분 10리터를 넣으면 당연히 얘는 100분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1000리터가 될 거 아니야. 1000리터를 넣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어? 이게 4분의 1배 됐더니 얘는 4배가 됐지.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었더니 얘는 커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반비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물탱크 문제가 났었을 때 무조건 정비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이 X하고 Y의 관계가 일단 X가 2배 커지면 Y도 2배 커지는지를 먼저 보라고. 그래서 X가 2배 커지면 Y가 2배 커진다 이러면 정비례인데, 그렇지 않으면 반비례가 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지금 봤더니 반비례인 거야. 반비례는 곱이 일정해요. 그러면 X 리터씩 넣으면 Y분이 걸린다. 그런데 이걸 해서 전체 용량은 1000리터였으니까 1000리터가 무조건 돼야 돼. 그래서 이 관계식은 X 곱하기 Y는 1000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X분의 1000이다. 그러면 20분 만에 가득 채운다. 그러면 이 20분은 어디에 넣어야 돼? X에다 넣어야 될까? Y에다 넣어야 될까? 지금 봤더니 Y분 이랬으니까 얘는 Y에다가 20을 넣어줘야 되겠죠. X분의 1000. 이거는 X자로 곱하세요. 그러면 20 곱하기 X는 1000이 나와서 X는 1000을 20으로 나눠주면 50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분 50리터씩 물을 넣어야 된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이 부분 마지막 단원이죠.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면 하늘이는 집에서 4000m 떨어진 학교까지 자전거 타고 등교를 한대요. 자, 분속 X미터 속력 하면 Y분 걸린다. 자, XY 관계식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Y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거리 구하는 공식은 뭐였었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지. 그래서 이걸 하나 딱 써놓으면 시간 걸린 시간은 Y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걸린 속력은 X가 될 거고 거리는 4000m다라고 해서 Y는 X분의 4000 반비례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답이 되겠지. 자, 그러면 2번은 분속 200m로 간다. 그럼 분속 200m는 속력이지. 그러니까 이 200은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어? 우리는 X에다가 20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X에다가 200을 집어넣으면 Y는 바로 20분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톱니수가 각각 14개, 35개가 있는데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서 돌고 있다. A가 X번 회전하는 동안 B가 Y번 회전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 관계식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톱니는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전체 톱니수는 서로 같은 거야. 전체 톱니수가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톱니가 예를 들어서 얘는 14개가 있고 얘는 이쪽에 14개가 있고 이쪽에 만약에 뭐 35개가 있으면 뭐 어쨌든 얘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만약에 한 바퀴를 돌았어. 그러면 전체 톱니수는 14개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14개만큼 움직였으니까 아직 한 바퀴는 안 돌았을 거잖아. 어쨌든
움직인 전체 톱니수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뭐라고? 움직인 전체 톱니수는 서로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톱니바퀴 A는 14개가 있어. 그러면 X번 회전하면 움직인 톱니수는 몇 개가 될까? 14개가 있는데 X번 회전했으니까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움직인 전체 톱니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거랑 오른쪽에 B는 Y번 회전했어. B는 톱니수가 몇 개야? 35개지. 35개가 있는데 얘가 Y번을 회전을 하면 전체 움직임 톱니수는 35 곱하기 Y만큼 톱니수가 전체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움직인 톱니수는 서로 같으니까 이게 서로 이제 관계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관계식은 보통 Y는으로 보통 정리를 하니까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양변을 35로 나눠주시면 이걸 좀 자리를 바꿔보자. 35Y는 14X 이렇게 돼 있는데 Y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양변을 35로 나눠주니까 35분의 14X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가 약분이 되죠? 7로 약분이 되니까 Y는 7로 35, 7이 14. 그래서 Y는 5분의 2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와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 A가 10번 회전하는 동안 B는 몇 번 회전하느냐. 자, 이런 거 할 때 아까 선생님이 핵심이 뭐냐면 전체 움직인 톱니수가 같은 거야. 그럼 A는 톱니수가 14개가 있는데 그지? 근데 얘는 10번 회전했으면 전체 톱니수는 이렇게 되는 거지. 140개만큼 톱니가 140개 움직인 거야. 자, 그럴 때 얘는 B가 35개가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A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걸 구하라는 거지. 얘가 140이잖아. 여기가 140.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A는 140을 35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게 4가 되겠네. 그래서 4개. 그래서 총 4바퀴가 된다. 즉 35개짜리 톱니가 4바퀴 움직이면 전체 톱니수 140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톱니수가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움직인 톱니수는 서로 같다. 이게 문제의 포인트인 거예요.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식 세울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식이 어떻게 나온 식이었냐면 움직인 톱니수, 이거는 A 톱니바퀴가 움직인 톱니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녀석은 B가 움직인 톱니수가 된다.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 3번을 볼게요. 자,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자, 여기서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힌트가 아예 그냥 딱 줬죠. 자,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5기압일 때 어떤 기체의 부피가 30이다.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기압일 때 기체의 부피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반비례하면 약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생님이 그 전에도 알려줬지만 반비례한다 이러잖아. 반비례. 그러면 두 수의 곱이 같아. 두 수의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압력이 5기압. 압력하고 부피하고 했으니까 압력하고 부피하고 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반비례하는 녀석끼리는 곱하면 일정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압력이 5기압일 때 기체 부피가 30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때요? 150이 나오지. 그러니까 압력이 만약에 10이 되잖아? 그러면 부피는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 그럼 당연히 이게
이 150은 서로 항상 일정해야 돼.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는 15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을 봅시다. 어떤 회사에서 8명의 직원이 일을 하면 15일을 걸려야 끝낼 수 있는 일이 있다. 이 일을 10일 만에 끝내려면 직원 몇 명이 필요한지 구하여라. 자, 이렇게 이 일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자, 8명이서 15일 동안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게 바로 얼마가 되냐면 120이 나오겠는데, 한마디로 120일만큼 일을 해야 끝마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하면 120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두 사람이 일을 하면 60일 동안 일을 해서 전체 어쨌든 전체 일한 날수가 120일이 돼야 된다. 이게 전체 일한 날수. 전체 일한 날수. 이 녀석이 120일이 돼야 일이 끝마칠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10일 만에 끝내야 돼. 10일 만에 끝내려면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느냐? X명이 필요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이라는 거는 지금 봤더니 120일이 전체 일한 날수가 120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120은 자연스럽게 와줘야 돼. 그러면 당연히 x는 양변을 10으로 나눠주면, 한마디로 10x가 120이 될 거니까 양변 10으로 나눠주면 12, 즉 12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일을 끝마친다라는 얘기는 전체 일한 날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뭐냐면 어떻게 보면 곱이 일정한 거니까 얘도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다. 알겠지? 곱이 일정하다. 그러면 두 수의 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5번을 봅시다. 자, 서로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 또 나왔네. 톱니바퀴 A, B가 있는데 A의 톱니수는 40개, 1분의 20번 회전. B 톱니수는 X개, 1분의 Y번 회전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톱니바퀴가 나왔었을 때는 문제풀이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었지? 전체 움직인, 그렇지, 움직인 톱니수가 같다. 이게 문제풀이의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 톱니바퀴는 톱니가 40개가 있어. 자, 그런데 1분의 20번 회전을 해. 자, 그러니까 얘는 전체 움직인 톱니수는 800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A 톱니바퀴였고 B 톱니바퀴는 톱니수가 X고, 그다음에 1분의 Y번 회전하면은 둘이 곱하면 이게 바로 전체 움직인 톱니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X 곱하기 Y가 바로 800이 된다. 그런데 보통 관계식은 Y는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니까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면 양변을 X로 나눠주는 거지. 여기서 양변을 X로 나눠. 그러면 Y는 X분의 80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6번을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선분 BC의 길이를 X, 넓이를 Y, AC의 길이가 8 이렇게 되어 있네. 관계식. 자, 이거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자, 우리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 밑변 곱하기 높이다. 자, 이걸 하나 딱 써놓고 넓이가 Y라고 되어 있으니까 Y는 해놓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지금 BC야. 그러니까 밑변이 X가 될 거고 높이는
8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하면 y는 바로 4x가 나온다. 그래서 1번의 답은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y는 4x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넓이가 24다. 일단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넓이는 y지. 그래서 24를 대입을 하고 선분 BC의 길이가 바로 x였으니까 4x. 그래서 우리는 x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x의 값은 어떻게 구해? 양변을 x의 개수인 4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x는 바로 6이 나온다. 그래서 6cm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